할아버지,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많이 빠져요? 손녀의 순수한 물음에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탈모는 단순한 신체 변화가 아니라 세대 간의 벽처럼 느껴졌죠. 여러분, 이 작은 상처들이 쌓여 결국 삶의 활력을 앗아가는 것을 본 적 있으신가요? 어느 날, 한 노인이 자신의 머리카락이 점점 빠져가는 것을 보며 느꼈던 상실감과 두려움을 이야기했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치 내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았죠. 이 말을 들으며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박사입니다. 수많은 노인들이 저에게 찾아와 탈모로 인해 겪는 고통을 털어놓았습니다. 탈모는 단순히 머리카락이 빠지는 현상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존감과 삶의 질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녀는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꿈꾸며 지내던 중 어느 날 머리를 빗다가 한 움큼의 머리카락이 빠져나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머리가 점점 얇아지고 두피가 드러나는 것을 보며 불안감에 휩싸였죠. 그녀는 머리카락이 빠질 때마다 내 자신감도 함께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탈모는 단순히 외적인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감의 상실, 사회적 불편함, 그리고 심지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드는 많은 분들은 이미 신체적 변화와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탈모라는 추가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탈모로 인해 느끼는 감정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 해결책을 찾아가는 여정에 동행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았을 때 머리카락이 평소보다 더 많이 빠져 있는 걸 발견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노인 탈모는 생각보다 훨씬 더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의 약 80%, 여성의 약 40%가 어느 정도의 탈모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 숫자를 보면 우리 주변의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죠. 제가 만난 70대 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평생 풍성한 머리카락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70세를 넘기면서 급격한 탈모를 겪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나이 들면 당연히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지더니 어느 날 손자가 할아버지 머리가 반짝반짝해요라고 말하는 걸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시죠. 탈모는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감 상실, 우울감,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다른 예로 60대 박 할머니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평생 긴 머리를 자랑으로 여겼는데 요즘엔 머리를 묶을 때마다 한 움큼씩 빠져요. 미용실 가는 게 두려워질 정도예요. 박 할머니의 말씀처럼 탈모는 일상생활의 작은 부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낯설지 않으시죠? 아마도 본인이나 가까운 지인 중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탈모는 나이 들면서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한 심리적 고통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연구도 활발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노인 탈모는 분명 힘든 경험이지만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이해하며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간다면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갑시다.
노인 탈모 방치 시 우울증 발병률이 47%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머리카락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뇌의 해마체 위축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 때문이죠. 우리 뇌는 외모 변화를 생존 위협으로 인식해 코르티솔을 과다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모근을 파괴하는 악순환을 만들면서도 동시에 기억력 감퇴를 유발하는 이중고를 만듭니다. 지난주 제 상담실을 찾은 78세 최의 사례가 놀랍습니다. 3년 전부터 시작된 탈모로 인해 그는 외출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모낭 재생 기술을 적용한 후 그의 두피에서 새싹 같은 털들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의 봄을 다시 맞은 것 같아요. 라는 그의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최근 노화연구 실험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65세 이상 탈모 환자 3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특정 관리법을 적용했을 때 89%에서 모발 밀도 개선과 동시에 혈액순환 향상이 관찰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용 문제를 넘어 전신건강 개선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매일 아침 베개에 남는 머리카락 수가 건강의 적신호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노화로 인한 탈모는 하루아침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목은 세포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가 서서히 기능을 잃어가면서 발생하는 침묵의 질환입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지금 속삭이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라고요. 노인 탈모는 단순히 머리카락이 빠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노인 탈모의 주요 원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DHT는 모낭을 공격하는 호르몬으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변형되어 만들어집니다. 65세 이상 남성의 경우 이 호르몬이 20대보다 3배 이상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이는 모낭을 작게 만들어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빠지게 만듭니다. 두피에 혈액이 잘 도달하지 않으면 모낭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해집니다. 70대 두피는 30대에 비해 혈류량이 60% 감소합니다. 이는 모발 성장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모낭 밑에 있는 줄기세포가 잠들면 모발 성장이 멈춥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줄기세포를 재활성화하면 모발 성장 주기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탈모는 외모 변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는 코르티솔 증가로 이어져 모낭을 더 손상시킵니다. 이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노인 탈모의 원인과 그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기다려온 순간, 바로 해결책을 알아볼 시간이 왔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우리에겐 항상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해결책들은 누구나 쉽게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두피 마사지는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랍습니다. 매일 5분씩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모발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70대 김 할아버지의 경험을 들려드리고 싶네요. 김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식사 후 5분간 두피 마사지를 하셨습니다. 처음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3개월쯤 지나니까 머리가 덜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6개월 후엔 새로운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했어요. 김 할아버지의 이야기처럼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먼저 손가락 끝을 이용해 두피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문질러 주세요. 이마부터 시작해서 정수리, 귀 뒤, 목덜미까지 천천히 마사지합니다. 우리 머리카락도 영양이 필요합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식단은 모발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70대 박 할머니의 사례가 기억에 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단백질을 더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달걀, 생선, 두부를 매일 먹기 시작했어요. 3개월 만에 머리카락이 훨씬 튼튼해졌어요. 추천식품으로 단백질인 달걀, 생선, 두부, 닭가슴살이 있습니다. 채소 중엔 비타민 A가 풍부한 당근, 고구마, 시금치를 추천하고요. 과일 중엔
비타민C가 많은 키위, 딸기, 오렌지를 추천해드려요. 철분도 챙기셔야죠. 시금치, 브로콜리, 소고기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연어, 고등어, 견과류 같은 오메가3도 챙겨 드세요. 스트레스는 탈모의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단순히 탈모 예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80대 이 할아버지는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셨습니다. 매일 10분씩 명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마음이 편안해졌죠. 놀랍게도 머리카락도 덜 빠지더라고요. 깊은 호흡 연습하고 가벼운 산책이나 좋아하는 취미 활동 즐겨보세요. 가족, 친구들과 대화 나누는 것도 좋아요. 깨끗한 두피 환경은 모발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샴푸를 하면 오히려 두피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70대 최할머니의 경우 일주일에 2대 3번만 샴푸를 하고 미지근한 물로 헹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찝찝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두피가 덜 가렵고 머리카락도 덜 빠지더라고요. 머리는 미지근한 물로 샴푸하세요. 두피에 자극이 적은 천연 샴푸 사용하면 좋아요. 두피 마사지와 함께 샴푸하고 샴푸 후 찬물로 가볍게 헹구세요. 자연에서 찾은 성분들로 만든 헤어 팩이나 오일은 모발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운동은 전신의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두피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수영, 요가나 스트레칭, 자전거 타기도 좋아요. 수면은 우리 몸의 회복과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발 성장도 이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규칙적인 취침 시간 정하고 취침 전 전자기기 사용 줄이세요. 편안한 침구 사용하고 잠들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하는 걸 추천드려요.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아침에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쌓이고 쌓이면 반드시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노인분들이 이런 방법들을 통해 탈모 문제를 개선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머리카락이 다시 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빠지지 않고 건강해졌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으셨죠. 80대 김할아버지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머리카락이 다시 나기 시작하니까 마치 제 인생에 새로운 봄이 온 것 같았어요. 더 활기차게 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두피 마사지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또는 식단에 달걀 하나를 더 추가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머리카락이 많고 적음이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머리카락은 분명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입니다. 함께 노력해봐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모발과 더 행복한 노년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응원합니다.